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차주식 의원입니다.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6년도 국비 확보 전략과 병원형 위센터 설치 필요성 등 도정 및 교육 행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경상북도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논의가 단순한 질의를 넘어 경북의 내일을 그려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2달, 지금은 변화된 국정기조 속에서 경북의 핵심 도정 현안을 녹여내고 경북 발전의 청사진을 구체화해야 할 결정적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경상북도가 얼마나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중앙부처의 변화된 정책 기조에 발맞추냐에 따라 대형 국책사업 유치와 국비 확보 규모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민의 최대 관심사는 대구 경북 신공항입니다. 이 사업은 경북의 미래 세대를 좌우할 핵심 프로젝트이자 대구 경북 상생 발전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현재 토지 보상 지원과 재원 조달 계획 표류로 사업이 전반적으로 멈춘 상태에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30년 개항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정권이 바뀌고 정치 환경이 변하면서 사업 추진 여건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경북은 지역 안배 없는 인사, 국책사업 배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산업 유출을 겪으며 TK홀대라는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 전례가 재현되어 향후 10년간 수도권과의 국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지역 소멸과 직결되는 치명적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대형 국책사업은 행정의 역량과 정치의 역량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간부공무원은 정책 자료 준비, 사업 타당성 검증, 중앙부처 실무진과의 실질적 협의 등 행정, 기술적 설득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중앙정치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예산 담당 부처 및 여야 지도부와의 교섭,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입법, 정치적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이 두 축이 맞물려 돌아가야만 사업 추진의 동력이 생깁니다. 만약 행정과 정치가 따로 움직인다면 신공항은 물론 미래 핵심 프로젝트들조차 자초될 위험이 큽니다. 지금 대구 경북 신공항뿐만 아니라 포항 영일만항 북극항도 거점 항만 육성과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 등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이 체감할 만한 가시적 성과는 아직 부족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기조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 경북 신공항을 국정과제로 관철시키고 2026년도 국보 확보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또한 간부 공무원들의 행정력 협의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공조시키고 있으며 향후 이 공조 체계를 제도화, 상시화하여 추진력을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산은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도시입니다. 도내 37개 대학 중 10개가 경산에 있고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인 약 5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젊은 도시인 만큼 주거 안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소득, 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추경으로 지원 대상은 13만 명에서 15만 7천 명으로 확대되었고 사업 예산도 57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문제는 재정 분담 구조입니다. 현재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시군 부담이 커집니다. 경산시는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지원 금액이 서울 관악구, 충북 청주시 등에 이어 전국 5위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도 경북 전체 사업비는 약 128억 원이며 이 중 경산의 부담은 17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만 13억 원의 시비가 집행되어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도 사업비는 청년 인구와 신청 수요와 무관하게 시군별 동일 비율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청년이 많은 경산 같은 도시는 구조적으로 더 큰 재정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을 시범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시군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제는 청년 인구와 정책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분담 구조 마련이 필요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청년 인구와 월세 수요가 많은 지역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도비 15% 비율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포함하여 시군별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요 기반의 지원 기준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국비 추가 확보, 중앙부처와의 협상 등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이 밖에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경상북도만의 지원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급식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여야 하나 시간 관계상 서면 질문과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면 질문과 서면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병원형 위센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심리정서 위기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업부진 등 학교 생활에서 비롯된 문제뿐만 아니라 빈곤, 부모의 이혼 등 복잡한 가정환경 속에서 정서적 위기를 건널 학생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제343회 도정질문에서 정서적 위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조직 구성과 병원형 위센터 설치 등 실질적인 대책을 경북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에게 가장 절실한 병원형 위센터는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형 위센터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상담, 교육, 치료와 의료 자문은 물론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병원 치료까지 지원하여 학생이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병원 위탁 치료형 대안교육입니다. 최근 3년 경북에서 진료 치료비를 지원한 정신건강 위기 학생은 2022년도 87명에서 2024년도 524명으로 6배 이상 급증했고 정서행동 특성검사 관심군 학생도 매년 200명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서위기 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다른 시도 교육청도 병원형 위센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대구 5곳, 경기 4곳 등 7개 시도에 총 18개소의 병원형 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의 위센터 지원 실상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병원형 위센터 운영을 미룰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적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물론 경북은 22개 시군으로 지역이 넓어 접근성이 낮고 병원 연계도 쉽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을 이유로 정신적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이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의 공공의료기관인 김천, 안동, 포항의료원에 병원형 위센터를 우선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들은 통원 치료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입원 치료를 병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교육과 학습이 가능한 인력과 시설이 필요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재정분담과 위센터 조직을 설계 운영하고 경상북도는 의료원 시설 지원으로 뜻을 모은다면 공공의료와 교육복지가 결합한 선도적인 병원형 위센터 모델을 경북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교육감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병원형 이센터 추진 계획은 무엇이며 도청과 협력해 도립의료원을 활용한 병원 이센터 설치 방안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지사님께 도립의료원 병원형 이센터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신건강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서민인 4명 중 1명은 생애 한 번 이상 우울증, 불안장애, 중독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상북도 내에서 이들을 위한 공공의료 차원의 정신건강 지원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지역보건의료 연계, 취약지역 의료 지원 등 도립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명시하고 있지만 경북은 정신건강 전문인력과 전담시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 계획과 지속적인 관리가 핵심입니다. 조기 치료하면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지만 치료가 지연되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립의료원의 병원형 이센터 설치와 더불어 일반 도민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면 교육협력체 간 모범적인 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지사님, 도립의료원의 병원형 이센터 설치를 위해 교육감님과 적극 협조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교육청의 정기예금 금리 운용 실태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기금은 약 1조 원, 금리 0.1% 차이만으로도 연간 10억 원의 이자 수익 차이가 발생됩니다. 금리 0.5% 차이라면 손실액은 50억 원에 달하며 이는 학교 환경 개선이나 교육 프로그램 확충 등 수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농협은행 경상북도 교육청 출장소는 2022년 11월 일반 정기예금에 4.3% 금리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25%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뒤 실제 운용금리는 3.82%에 그쳤습니다. 이후 2023년 말 3.7%, 2024년에는 최저 2.95%까지 하락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25%에서 3.5%를 계속 유지했고 시중은행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3.69%였습니다. 즉 경북교육청의 예금 운용은 시장 흐름과 괴리된 역행금리를 2년 동안 스스로 지속해 온 것입니다. 더욱이 교육청 정기예금 금리는 농협은행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보다 낮게 유지되는 것은 본 의뢰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경쟁부재에서 비롯된 결과로 봅니다. 금고 지정 과정에서 단독 입찰만 반복되다 보니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도 이를 견제하거나 대체할 수단이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독점적 구조 속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려는 경쟁은 사라지고 교육청만 불리한 조건을 감내하는 상황이 고착화된 것입니다. 여기에 제도적 문제도 있습니다. 금고지정 평가 항목을 보면 관내 지점수에만 8점을 부과하여 시대착오적 평가 체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모바일 뱅킹이 기본인 스마트 시대에 물리적 점포 수에 과다한 점수를 주는 방식은 도민 누구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농협은행과 지역 당위농협이 법적으로 전혀 다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농협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평가에서 큰 점수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농협은행이 직접 보유한 지점이 아님에도 단위 농협의 지점까지 합산되어 부당한 이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점수 배점을 높게 책정한 것은 농협 독점 구조를 도교육청 스스로가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점포를 두고 있느냐가 아니라 디지털 금융력화, 금리 제시 실적, 그리고 이자 수익을 교육 현장에 어떻게 환원할 수 있을지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금 운영에 있어서는 애초에 지점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금금리는
점포의 숫자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시장금리 대응 능력과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설계 역량 그리고 협상 구조에 의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제2금고 도입을 통해 기금 운용에 있어서만큼은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그 경쟁을 통해 더 나은 금리 조건을 확보하고 이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비 특례배에게는 단일 금고로 지정돼야 하지만 기금만큼은 제2금고를 충분히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2금고 선정을 통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에서도 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상품에 적극적으로 예치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시금리와 실제 운용금리의 괴리 원인은 무엇이며 농협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시금리 4.3%가 고작 한 달 만에 무력화되고 이후 2년간 시중은행 평균금리에도 미치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협상 실패인지 아니면 제도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었던 관리 부실의 결과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 하반기 금고 재지정 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사실상 독점 구조와 지점수 중심의 시대착오적 평가 체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제2금고 도입 등 실질적인 경쟁 체제를 구축해 금리 서비스 조건 개선을 이끌어낼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농협은행의 전국 지자체 금고 독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70%를 농협은행이 맡고 있고 이러한 독점 구조로 인해 이자율이 높은 곳은 4.7%이지만 낮은 곳은 0.5%에 불과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전국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육감님, 정부가 금고 선정 과정의 금리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도교육청 금고 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적기라고 봅니다.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으로 교육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